깡통 전세, 이게 뭐 표준어는 아니지만 워낙 중요한 말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분의 경우는 그것도 여러 유형 중에 있잖아요. 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단 뭐 깡통 전세라고 하면 집값이 전세 가격에 못 미치는 경우를 깡통 전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깡통 전세라기보다는 전세 사기에 가깝고요. 그래서 전세 사기의 세 가지 유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다가구 원룸형 네. 단독주택의 전세 사기, 네. 그다음에 세모녀 빌라왕 전세 사기, 이분들은 이제 선순위 전세 사기고요. 네. 이제 미추홀구 전세 사기는 후순위 전세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순위라 하면 이제 뭐 빌라를 분양을 했거나 네. 아니면 가진 빌라 전세를 놨는데 네. 쉽게 말해서 전세금 돌려받으려고 하니까 네. 앞에 순위가 앞서서 먼저 가져갈 사람께 몫이 많아서 제 몫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순위하고 후순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등기 일자가 나옵니다. 등기 일자에 몇 월 며칠이 나오는데 그걸 기준으로 전입 신고나 확정 일자가 먼저 되면 선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걸 기준으로 늦게 되면 후순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전부터 제기되던 문제이기도 해서 네. 2022년 11월인가요? 작년 가을 늦가을에 네. 이 법무부하고 국토교통부가 협의해서 대책을 냈다고 하죠. 네. 그 안에 보면 있긴 해요. 뭐 선순위 임차인 확인하는 거, 체납 정보 확인하는 거, 네. 그다음에 담보권 잔뜩 설정하는 거 이런 거 막는 거. 네. 근데 내용이 있음에도 도움이 안 됐나 봅니다.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정부가 발표를 한 거죠. 정부가 발표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깡통 전세라기보다는 전세 사기인 부분이 네. 애초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원래 의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깡통 전세하고 전세 사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네네. 깡통 전세는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네. 근데 전세 사기는 애초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로 뒤에 그 전세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한 다음에 그 투자에서 망하게 되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거죠. 그럼 이럴 경우 이제 전세 사기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 금융 조건이나 뭐 자기네 그 권리 설정 다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냥 전세금은 잔뜩 받았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확인을 못 해요? 뭐 좀 등기부등본 보고 이렇게 권리관계 보고 하면은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미추홀구 전세 사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추홀구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건물의 소유자 그리고 건물의 공인중개사 그리고 건물의 관리업체 분들이 다 특정인에 고용된 직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추홀구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가서 집을 빌리려고 하면 결국은 특정인 사람들이 그 계약 시가를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전세금이 2억 원인데 이거 이하는 없어요. 그리고 2억 원이면 저렴한 거예요. 이 정도에 들어오면 괜찮아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임대인은 믿을만 합니다. 라고 세입자한테 얘기하면 세입자는 그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관리업체 그다음에 또 임대인도 뭐 믿을만 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 세금 체납이나 뭐 이런 권리 설정이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까지는 개인 정보, 특히 이제 경제 정보기 때문에 이게 잘 열람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임대 놓은 사람,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을 할 수는 있대요. 근데 이게 도움이 잘 안 되나요? 전에는 계약 전에도 열람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제 기사 난 거 보니까 그것조차도 계약 후에 확인이 되더라고요. 계약해야. 예, 계약을 무조건 해야 그걸 확인할 수 있으면 예전과 뭐가 다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4월부터는 계약 체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4월 이후부터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부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직접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변경된 상태입니다. 근데 미추홀구 전세 사기가 발생했을 때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럼 결국 미추홀 분들의 그 억울한 사정 때문에 제도가 좀 나아진 건데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게 참. 근데 이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애초에 변호사 선임해서 꼼꼼하게 봤으면 되는 거긴 하지만 없는 돈에 이거 매번 변호사 선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중개인에게 의지를 하지 않나요, 보통? 그럼 당연한 거죠. 저희 중개인이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공인을 받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수수료까지 지급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믿지 못하고 모든 걸 다 개인이 알아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계약이 한 건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원래 중개사는 어디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리관계 파악해 주는 거 해줘야 되나요? 해줘야죠. 아, 권리관계를?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 동의도 받아서 권리관계를 보여줘야 되는 거가 원래 중개사 역할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잘 모르면 요구 안 하는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예, 부동산 중개인 말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국세 지방사 체납 문제를 이제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되는데 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계속 전세금이 올랐기 때문에 더 싼 전세를 구하는 게 그 기본적인 목적이었지 체납세금을 확인할 그런 여유가 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뀐 제도에서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공인중개사가 꼭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